프랜차이저 카페들에서 일을 했었는데 제가 만족할 만한 음료들이 아니었어요. 거짓말하는 것 같고 나는 맛이 없는데 팔아야 한다는 그런 게 싫어서 내가 좋아하는 음료 만들어서 잘 소개해보자. 상권이 뭐 좋았던 데도 아니고 지하여서 거의 안 보였어요. 맛있으면 오겠지. 왜냐면 저는 맛있으면 지하든 5층이든 6층이든 가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저 같지 않아서 되게 힘들었어요. 1년, 2년 버티면서 되게 힘들고 프랜차이저 카페들에서 일을 했었는데 제가 만족할 만한 음료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런 걸 계속 나가야 되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도 있었고 자꾸 거짓말하는 것 같고 나는 맛이 없는데 이렇게 팔아야 한다는 그런 게 싫어서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음료 만들어서 잘 소개해보자 이런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카페 이름은 던에 Y를 붙인 거거든요. 제가 새벽을 되게 좋아해요. 저희가 되게 편안함하고 안정감을 느꼈던 시간이어서 제가 좋아하는 공간에 그냥 제가 좋아하는 시간대에 이름을 붙여주고 싶었어요. 강아지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키웠던 애고요.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강아지 알러지 수치가 제일 높게 나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별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게 되게 힘들었어요. 도저히 그렇게 못할 것 같았고 그래서 계속 할 수 있는 걸 늘려봤어요. 뭐 처음에는 청소를 열심히 하자, 강아지를 못 만지게 하자,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도 알러지는 나오더라고요. 집에서는 아예 유리로 만들어서 벽을 만들어주고 이제 출근할 때 데리고 오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리고 강아지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제 분위기가 좀 밝아질 수 있죠. 그냥 조용히 있던 손님도, 치에 있던 손님도 한번 웃을 수 있고 만져달라고 좀 앉아줄 때도 있거든요. 그거 만지면서 이제 사람들이 좀 치유를 받을 수 있지 않나. 근데 그만큼 저도 그렇고 강아지도 그렇고 이제 스트레스 받는 일도 너무 많이 생기죠. 막 주문 안 하고 강아지 사진만 막 10분 넘게 찍고 있다거나 뭐 이런 상황도 생기니까 좋은 점도 있고 힘든 점도 있습니다. 삶의 변화는 이제 퇴근이 없다는 거. 그리고 그냥 처음엔 너무 설레어서 그냥 좋았어요. 그냥 하루에 뭐 3만 원, 뭐 5만 원 해도 우와 내 거에 3만 원이나 먹어줬어. 이래서 되게 기분이 좋았었는데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카페를 차렸거든요. 그냥 맘만 있으면 되지. 상권이 뭐 좋았던 데도 아니고 지하여서 거의 안 보였어요. 근데 뭐 맛있으면 오겠지. 왜냐면 저는 맛있으면 지하든 5층이든 6층이든 가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저 같지 않아서 되게 힘들었어요. 1년, 2년 버티면서 되게 힘들고 주위 사람들이 1층에 가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계속 조언해 주셔서 비교적 좋아하는 평화로운 분위기의 연희동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연남에 오픈했을 때는 아무것도 몰라서 솔직히 힘든지 몰랐어요. 그냥 하고 나서 힘들었죠. 다 해야 되니까 디자인, 뭐 마케팅, 홍보. 저는 음료 제조만 할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연희동에 와서는 누수 때문에 3개월을 공사가 딜레이 됐고 오픈하고 나서도 여름이 되니까 비가 오니까 갑자기 물이 새는 거예요. 냄비를 받쳐놓고 영업을 했던 적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그냥 재밌게 풀어서 막 더디에 눈물이다 이래서 사람들이 그거 놀리려고 막 오기도 하고. 네, 지금은 안 새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비 왔을 때도 안 샜고. 저는 19년도에 먹었던 커피들이 인생 커피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때 뭐 기후적으로 되게 좋아서 대부분의 커피들이 정말 좋았어요. 또 제일 좋았던 커피들 중에 하나가 그 게샤 빌리지라고 에티오피아에 있거든요. 게이샤만 재배를 하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나왔던 게샤 1931이라는 품종인데 그 커피들이 대부분 맛있었어요. 그러니까 19년 이후로는 지구온난화 때문에 평균 온도가 높아지고 있거든요. 고도에 대한 게 더 높아져야 되는 거죠. 그 커피가 적당하게 자라기 위한. 그래서 19년도 이후로는 약간 저는 커피가 좀 내리막을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슬픈 상황입니다. 저는 무조건 말할 수 있어요. 저는 후쿠오카의 커피 카운티를 그냥 압도적으로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일했던 직원이 후쿠오카에 여행을 가서 원두를 사왔었는데 아무 기대 안 하고 먹었어요. 근데 좀 충격적으로 맛있었어요. 일단 눈으로 봤을 때 배전도가 정말 낮아 보였거든요. 커피에서 이런 맛이 날 수 있다고? 무조건 가봐야겠다 해서 가서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그냥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제가 프로바스에 산 이유이기도 해. 뭐 도쿄의 글리치나 뭐 후쿠오카의 커피 카운티 제가 좋아하는 곳들이 대부분 프로바스에 쓰더라고요. 그럼 그들하고 비슷한 맛을 한번 내봐야겠다 해서 로스터기를 정하기도 했어요. 맛있는 걸 주면은 저는 다 안다고 생각해요. 사실 커피의 산미가 과일의 산미보다 세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과일은 밸런스가 잘 맞아서 그만큼 단맛이 받쳐줘서 사람들이 거부감이 없는 건데 잘 못 볶인 커피와 잘 못 추출된 커피들을 경험하셨을 때는 약간 식초의 산미나 뭐 한약 뭐 이런 느낌이 날 수 있거든요. 잘 볶아서 잘 추출해서 드리면 그런 분들도 충분히 맛있게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커피의 맛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좀 조언하기 좀 그렇지만 생각보다 커피 맛은 중요하지 않다는 걸 얘기해주고 싶어요. 뭐 브랜딩이나 뭐 메뉴 선정, 그리고 이걸 메뉴들을 어떻게 손님들한테 알려줄 건지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맛이 중요한 사람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커피를 하면 로스팅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로스팅이 처음이라고 생각했고 그냥 내가 볶아서 내가 추출해서 내가 내어드리는 그런 과정들을 전부 다 하고 싶었어요. 샌드 셀렉부터 음료로 나가기까지 그냥 계속 해봤어요. 하고 버리고 하고 버리고. 그러니까 커피가 가지고 있는 맛이 있거든요. 커피들만의 그 맛을 최대한 이제 해치지 않으려고 하면서 좋은 향미들을 이끌어내려고 해요. 그래서 배전도가 좀 낮은 편이고요. 무조건 낮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잘 익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선을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기억에 남는 협업은 그래도 국가대표와 했던 기억에 남고요. 그리고 전에 직원이었던 가은이랑 하는 디저트 팝업 그런 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작은 곳에서 공연도 한번 한 적 있었어요. 기타 치면서 노래하는 공연도 한 적 있었고 그것도 되게 재밌었어요. 술도 먹으면서. 그리고 지금 저희 패키지 같은 경우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일러스터한테 부탁을 해서 눈으로 봤을 때 좀 어느 정도 커피를 예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일단 공간이 이 작은 공간에서 바리스타가 제조하는 공간, 손님들이 먹는 공간 이렇게 나누고 싶지가 않았어요. 뭐 좋은 상권은 아니잖아요. 근데 멀리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대화도 하고 커피에 관련돼서 말도 하고 그런 걸 하고 싶어서 그냥 어떻게 보면 커피는 제가 사람들하고 만나는 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매체거든요. 그래서 바로 하게 된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마이크로 로스터리들이 많아지면서 동네 곳곳에서 이제 로스팅하는 작은 카페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스페셜티 커피가 진짜 우리한테 많이 다가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조금만 찾아보면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동네 주변에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좋다고 생각해요. 이제 각자의 개성들이 있는 카페들이 많이 생기는 거니까. 뭐 큰 카페들이 이제 주로 시장을 잡고 있으면은 커피는 약간 그런 맛, 약간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는데 작은 매장들이나 작은 로스터리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그들만이 해석하는 맛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느끼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카페에 왔을 때 일단 커피를 마셨을 때 우와 맛있다 이런 맛이나 이런 것도 느꼈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쁘고 힘든 세상에서 그냥 여기 있을 때만큼이라도 좀 편안하고 커피 한 잔 먹으면서 좀 위로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